장중에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 라방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관망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 시장 모두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미 증시 경제 지표 그리고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일까요? 오늘 관망 심리가 짙은 모습입니다. 반도체와 제약바이오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피는 외국인이 매수세 들어오면서 플러스권 들어서 현재 0.2% 상승한 2,862선 지나가고 있고요. 기대감이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앞두고 또 SK하이닉스로 또 기대감이 쏠리고 있는 흐름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5거래일 연속 상승 중인데 방금 살짝 약보합권으로 돌아섰다가 지금 다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860선에 바짝 다가선 모습 보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수급은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남은 시장 상황 동안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알맞는 전략들 그리고 필요한 종목들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식나방에서는요. 함께하는 빅스 대표님과 함께 오늘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선전하고 있는 종목과 테마들 위주로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진행해 볼 예정이고요. 오늘도 역시나 테마 교육 진행됩니다. 여기에 원탑 종목으로 저희가 정말 수익률로 이어질 수 있는 종목들 장 마지막에 저희가 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모든 종목들 다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또 참여형 방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옆쪽에 보이시는 QR을 간단하게 스캔하시고 노란 톡방 들어와 주시면요. 방송 중에 저희가 장중 순간 포착 종목으로 방송 중에 미처 다 풀어드리지 못하는 종목들까지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전부 타점과 전략들까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고민도 나눠주시고요. 이야기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대표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관망세가 짙은 우리 시장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빅스입니다. 장마가 시작돼가지고 밖에도 비가 올 듯 말 듯 한번 좀 시원하게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좀 잠잠해진 상황이에요. 근데 국내 증시는 어떨까요? 국내 증시도 이 최근의 상승을 좀 잘 이어오다가 오늘은 좀 뭔가 올라갈 듯 말 듯 뭔가 애매한 흐름들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증시의 분위기 나쁘지는 않죠. 이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증시에서 내가 수익을 좀 보고 있지 못하고 한다면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될지 혼자서 막 굉장히 전전긍긍 돌아다니는 것도 많고 보는 것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을 해주실 땐 제가 여기에 대한 종목들 더 많이 챙겨 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오늘 또 원탑 종목 들고 왔으니까 원탑 종목까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정말 오늘 오르는 듯 내리고 내리는 듯 오르는 것 같습니다. 관망세가 굉장히 짙은데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지금 오전보다 좀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인데 코스닥은 오히려 오전에 좀 힘을 내주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 지금 또 약간 약보합으로 접어들었거든요. 오늘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시장 분위기는 좀 나쁘지는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어차피 뭐 사실상 떨어지지만 않으면 나쁜 시장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전일 미국 증시,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를 시황을 얘기를 할 때 빼놓을 수가 없어요. 연일 신고가. 이 나스닥이 계속 신고가를 경신을 해가면서 이 전 세계 증시들의 분위기를 조금 끌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여기에서도 특히나 AI 반도체를 포함한 빅테크주들이 또 강세를 보이면서 이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또 연일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오늘 국내 증시 여기에 따른 반도체 효과가 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이제 반도체 특히나 유리기판 관련주들의 강세가 시장을 좀 상승으로 이끌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여기에 따라 외국인들의 수급세도 좀 괜찮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현물과 선물 모두 강하게 좀 순매수를 보여주는 듯 했으나 어느 시간 지나다 보니까 아침에 이제 힘을 쫙 빼고 나서 지금 어때요? 지금은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 매수 규모도 일부 축소를 좀 시키다 보니 증시에는 큰 움직임은 별다르게 나오지는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보시면 전반적으로 SK하이닉스를 좀 보자면 이
28일 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앞서서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나올 예정이에요. 삼성전자가 먼저 실적을 발표를 했었고 굉장히 좋게 또 나오기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자연스럽게 또 SK 하이닉스까지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위주의 시장이 또 형성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또 강했던 자동차가 열심히 달리더니 지금은 잠깐 브레이크를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또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지금의 시점에서는 어떤 걸 또 봐야 될까요? 반도체에 올라타야 될까? 혹은 자동차가 조금 더 눌릴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 이걸 좀 고민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들 시황도 시황이지만 이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도 아마 이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올라가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아요. 뭔가 시장에서 분위기도 좋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많은데 항상 내가 잡으면 꼭대기, 단타로 보더라도 꼭대기가 되고 내가 단기 스윙으로 들어가도 어떻게 돼요? 눌린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또 끌고 가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오늘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원전주를 보세요. 원전주. 와, 원전주가 굉장히 빨간색도 지금 강하고 맞아요. 크기도 크네요. 맞습니다. 뭐 원전이나 전력 설비나 지금 움직이는 맥락 자체는 거의 비슷하죠. 전력으로 대한 이슈가 지금 강하게 부각되는 편인데 여러분들 원전이나 전력 설비나 공통점이 있어요. 그 외적으로 다른 테마들도 같은 공통점이라고 본다면 여러분들 지지난달까지 원전과 전력 설비가 굉장히 핫했었습니다. 근데 지난달 어떻게 됐었어요? 자, 그때 당시에 물려있던 사람들 지난달 굉장히 고생 많이 했었을 겁니다. 근데 이번 달 들어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또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죠. 자, 지금은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테마들 자체가 이 상승을 연이어서 힘써가지고 한 번에 올라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다 한다면 다시 눌리는 구간도 있을 것이고 그 눌리는 구간에서 어느 정도 지지가 형성이 되면 다시 또 올라가는 순환 매장세가 지금의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종목들을 타이트하게 전략을 잡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굉장히 또 막 무리한 내동 매매를 하면서 손절도 하시고 고점 추격 매수도 하시고 굉장히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만 힘들까요? 여러분들의 계좌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무리하게 이 시장을 따라가는 것보다 지금의 시장이 너무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막 이 종목 저 종목 다 튀어오르고 있어요. 이 테마 저 테마. 그럴 때마다 무리하게 쫓아가는 게 아니라 쫓아가더라도 전략을 잡고 가시거나 혹은 내가 차라리 어느 정도 눌렸을 때 눌림목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것이 지금 시장의 대응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좀 눌려 있다가 반등 나오는 종목들 그런 것들로 또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눌리는 종목들을 받고 싶다 하신다면 오늘 원탑 종목까지 꼭 시청하셔야겠죠. 자, 오늘 끝까지 시청하시고 자, 종목명과 전략은 이 방송에서 제공해드리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는 방에 오셔야지만 제가 여기에 대한 전략들 꼭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하시는 방까지 오셔서 이 시장 함께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연일 미 증시가 신고가를 달리다 보니까 우리 증시는 언제쯤 좀 쑥쑥 달려나가려나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지금 순환매 장세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요. 올라간다면 어느 순간 눌릴 구간도 있고요. 눌리는 점에서 또 지지를 잘 받아가다 보면 다시 또 한번 튀어오를 수 있는 반등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함께하는 방에 오시면요. 정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전략들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에서도 잘 가는 시장에서도 내 계좌에 정말 수익이 찍히는 게 중요하겠죠. 저희 전문가님들께서 직접 잘 갈 수 있는 종목들 매번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익률도 정말 많이 드렸었는데요. HB테크놀로지 저희 원탑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입니다. 11%의 수익률 약 3일 만에 받아가셨고요. 장중에 순간 포착 종목은 함께하는 방에 오셔야 받아보실 수가 있는 단타 종목인데요. 저희 대응해드리고 약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1차로 25% 수익률 안겨드렸고 2차로 60%까지 수익률 받아가신 분들 저희 함께하는 방에 있습니다. 나도 하반기에는 이 순환매 속에서 정말 잘 갈 수 있는 종목들,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종목들만 잡아보고 싶다. 이것만 봐도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 받아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아래 QR 간단하게 스캔하셔서 들어와 주시면
모든 전략들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도 자동차주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함께하는 방에서 질문이 나와서 자동차 부품 관련주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하이텍 지금 보유하고 계시고요. 평단 9,260원에 가지고 계신다고 해요. 현재 8,350원 선 지나가고 있으니까 약간 지금 비중 10% 정도 담아 계신 상황에서 좀 걱정도 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진단 한번 해주신다면요. 일단 전반적인 재료적인 부분은요. 자동차 부품 테마의 재료가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아요. 이 현대차를 필두로 시작해가지고 인도 시장까지 진출도 했죠. 그리고 최근에 친환경 자동차나 뭐 미래 모빌리티 관련돼서 여기에 대한 가능성, 성장성도 돋보이고 있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최근에 시장은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관련돼서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시장이에요. 지금은 한정돼서 이제 증권이나 금융 이런 보험 쪽에 좀 집중적인 수급세가 좀 들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처음 나왔을 때 그때 당시에 자동차 부품도 이 수혜주로 분류가 됐던 종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에서는 재료성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분명히 지금 재료는 남아있는데 왜 못 올라가고 있느냐. 그게 궁금하실 겁니다. 자, 지금의 시장은요. 이 자동차 부품 테마를 제외하고도요. 다른 기타적인 종목들을 본다면 이 사실상 매일같이 올라가는 종목들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지만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이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은 많이 있지가 않아요. 자, 반대로 무슨 얘기냐. 이게 거의 다 지금 대부분 겉은 되게 좋아 보이지만 안에서는 종목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동차 부품 빼고도 다른 여타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성우하이텍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이 차트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는 구간이에요. 지금의 시장은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그렇게 쉽게 주려고 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잡을 법한 그 자리에서 이제 어느 정도 진입을 하게 되면 역으로 그 자리에서는 눌리게 되는 자리들이 나와요. 왜? 자, 어느 정도 시장이 완전한 상승 추세로 상승 분위기가 나오지가 않다 보니까 자, 여기에 수급 주체들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가지고 주가가 끌어올리고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왔어요. 그럼 수급 주체들은 뭘 하고 싶어 해요? 자, 자기들의 부담되는 물량들을 조금씩 던져내고 싶어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물량들이 받아지게 되면서 어느 정도 추세적 하락이 이어지게 되는 건데 자, 성우하이텍도 이때 방치 보면 지금 언제일까요? 2024년도 2월 27일 날에 한 번, 그리고 2월 초에도 한 번, 이때 당시에 두 번의 장대 항봉이 한번 출연이 됐습니다. 이때 당시 장대 항봉은요, 그냥 장대 항봉이 아니라 어느 정도 수급이 거래량이 동반되는 상승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기준선을 두 개를 두고 나서 이 종목은 지금 저항과 지지가 형성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개의 캔들만 놓고 보더라도 제가 지금 두 개를 박스를 그어드렸는데 정확하게 지금 작년 중순부터 시작했던 이 차트의 흐름은 여전히 이 안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안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 조금 더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이 구간까지. 하지만 이 구간에서 지지가 나와준다면 다시 반대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시장에서요. 조급해하면 조급해할수록 잃기 마련이에요. 지금은 항상 여유롭게 이 종목이 적어도 어디까지는 떨어지겠구나. 조금 더 여유롭게 바라보시는 접근성을 좀 주시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 종목 단타로 보거나 정말로 타이트하게 손절가를 잡고 보겠다 하면 이미 진작에 이 구간에서는 손절이 나갔어야 됐어요. 그게 아니라면 내가 손실폭이 지금 좀 어느 정도 되는 구간이라면 이 재료 아직 남아있죠. 차트상으로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걱정은 되겠지만 어느 정도 내려올 때까지는 조금 더 여유를 둘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좀 여유롭게 진입을 해주시는 걸 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분위기상 한 번 더 하락이 나올 수는 있지만요. 분명히 지지가 형성이 된다면 충분히 재료도 있고 튀어오를 수도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접근해 주시는 걸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네, 직접 전략까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궁금하고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옆에 보이시는 함께하는 방에 들어와 주시면 실시간으로 참여도 해보실 수가 있고 고민도 나눠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중에 풀어드리지 못하는 내용들까지 저희가 방송 이후에 라이브 방송 통해서 다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모든 정보들 다 챙겨가 보시면서 수익률까지 챙겨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실시간 참여할 수 있는 방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주식나방의 메인 코너죠.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는 저희가 원자력 발전 관련주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정말 핫한 테마죠. 전반적으로 오늘 원전주 상당히 강합니다. 체코 원전에 대한 수주 기대감 때문이겠죠. 이번에 또 이게 수주하게 되면 따오기만 한다면 30
6조 정도의 규모이고 원전 개수도 우선 4개 이상에 달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랑 프랑스가 지금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 구도인데 최근에 좀 우리나라에 우세하지 않나라는 의견들도 나오면서 기대감들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기술과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두 종목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두 종목 모두 오늘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면서 굉장히 강합니다. 이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일단 저는 두산에너빌리티를 택하도록 할게요. 네,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4%대 강세. 네, 어떤 이유로 좀 꼽아주셨을까요? 일단 이유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우리가 아까 전에 좀 봤던 이 아까 전에 종목 그 자동차 부품 그 종목이 있었죠. 네. 성화이텍 그 종목을 살펴드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주기가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자, 이유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기술이에요. 우리기술인데요. 여러분 이 종목 왜 올라갔었을까요? 자, 이걸 알아야 돼요. 현재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시장의 분위기도 그렇겠지만 이 테마의 재료예요. 이 테마의 재료는 원전에 대한 자체적인 재료도 있었지만 전력 설비에 관련된 이 전력에 대한 이슈로부터 상승이 시작이 됐었어요. 물론 이 종목을 제가 포착을 하고 나서 공략을 했던 시기는 이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어느 정도의 움직임을 1차적으로 포착을 했었고 그 뒤에도 우리가 2차적인 수익을 또 창출을 했던 그런 종목이죠. 근데 이 종목이 여러분 지금 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 2,700원이었어요. 근데 2,700원이었던 종목이요. 어디까지 내려갔을까요? 자, 30%가 빠졌습니다. 사실상 이 정도로 올라갔을 때 저점 대비해서 또 얼마나 올라갔는지 또 봐야겠죠. 저점 대비 올라갔을 때 120%가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많이 올라갔던 그 종목이요. 30%가 빠졌어요. 무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좀 잡을 만한 구간 어디일까요? 바로 이때죠. 이때 2,600원대 아마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셨더라면 어느 정도 돌파할 시점들이 보이고 재료도 나오니까 수급세도 모이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딱 잡기 좋은 단타치기 좋은 그런 종목이죠. 그런 차트였고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 여기서 잡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지금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30%가 빠졌을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이 30%가 빠지면 사실상 많이 빠졌습니다. 조정도 많이 받았어요. 거의 뭐 다 끝난 것 마냥 재료가 소멸된 것 마냥 내려가기 시작했죠. 자, 근데 그 종목이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이틀 만에 상승을 다시 보여주면서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의 시장에서는 무리하게 손절을 할 생각보다 내가 오히려 높게 잡았으면 차라리 아래에서 대응을 해서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런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딱 잡지 않을 구간이 되니까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의 시점에서는요, 무리하게 매매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눌렸을 때 접근하는 게 확실하게 수익을 챙기기가 더 좋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차트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기술이랑 우진엔텍이 아니고 두산에너빌리티였죠. 두 가지의 종목을 좀 보자면 두 개는 어떻게 보면 이 신고가를 경신을 했지만 어느 정도 좀 공략하는 방식도 다르고 기간도 다른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우리기술 같은 경우는요, 이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좀 작고 굉장히 움직임이 굉장히 좀 약간 화려하게 움직이는 그런 성향이에요. 보시면 뭐 100% 올렸다 30% 내렸다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게 쉬운 종목이란 얘기죠. 덩치가 작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수익을 빠르게 내기도 좋고 많이 내기도 굉장히 좋겠지만 대응이 꼭 필요한 종목인 거예요. 말 그대로 떨어지면 분할 매수도 해야 되고 손절도 해야 되고 굉장히 어렵겠죠. 자,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3,000원대 뭐가 있어요? 저항대가 있습니다. 저항대도 특히나 오랜 기간 동안 만들어진 저항대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 위에서 윗꼬리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그럼 이 구간이 무슨 구간이게요? 무슨 구간일까요, 여러분? 저항? 자, 저항대이기도 하지만 네. 악성 매물들이 잔뜩 있는 구간이에요. 오. 특히나 신고가 구간에서는요. 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신고가의 종목들은 그 추세를 이어나가려고 하는 성향들이 굉장히 강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이 달라붙어요. 많이 사기도 합니다. 근데 그 구간에서 손절을 못 치면은 다 물려 있어요. 네. 그대로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021년도부터 시작됐던 윗꼬리는요. 지금 3년째 보유 중이에요. 3년째. 그러면은 그때 당시 오랜 기간 동안 보유했던 이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들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한 번에 뚫어내려면 강한 수급이 들어오거나 혹은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그 작업들을 반복을 할 거예요. 매물대를 소화시키는 과정인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접근하시기에는 사실상 부담이 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눌릴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종목 제가 선택한 종목이죠. 두산에너빌리티. 여러분들 두산에너빌리티는 이 종목은 진짜 원전 관련주를 좋아하시는 분들, 원전 관련주로 고생하셨던 분들을 굉장히 또 최근에 기분 좋게 만들어주던 종목이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우리기술과 반대예요. 우리기술 같은 경우는 아까 시가총액이 얼마였을까요?
대략 3,600억입니다. 3,600억인데 비해서 그 가벼운 것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 무게는 좀 있습니다. 근데 이 두산에너빌리티에 비하면은 아직 멀었습니다. 10배예요, 10배 여러분. 10배도 넘죠, 거의. 지금 이 종목은요, 13조예요, 13조. 굉장히 덩치가 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방송에도 이런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자, 지수 차트를 포함한 대형주, 우량주들은요, 추세를 한번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 추세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그 추세를 유지하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자,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로 시가총액도 크고 이 덩치가 큰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 상승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상승을 유지할 것이다라고 제가 이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차트 한번 다시 보여주시고요. 자, 최근에 여러분들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장대 항목 이때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어요. 물려있던 분들도 좋아하고 아래에서 좀 오랜 기간 동안 보유했던 분들도 좋아하고요. 자, 근데 이때 당시에 상승이 나왔는데 이런 종목이 상승이 나오면 더 가냐? 쉽게 안 가죠. 어떻게 돼요? 저 정도 다시 나옵니다. 정확하게 어디까지 나왔을까요? 갭이 발생했던 구간까지. 제가 이 구간 갭은 항상 어떻게 된다 그랬죠? 메워지려는 성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자, 이때 당시에 갭을 정확하게 메워주는 흐름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때 당시에 걱정하시던 분들 굉장히 많았어요. 자, 제가 버티라고 기다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상승이 강하다라는 점. 자, 지금 이런 종목들은요. 두산에너빌리티 내가 이 종목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특징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종목들을 어느 정도 공략을 하시게 되면서 어느 정도 특정 기간들이 있을 겁니다. 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은 조금 보유 기간이 적겠지만 이렇게 큰 종목들은 잘 잡았을 때를 제외했을 땐 어느 정도 한 1, 2년 정도는 여유롭게 보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고 내가 1, 2년을 보유하지도 못하는데 이런 종목을 공략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단순하게 최근에 상승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따라붙는 건 여전히 전략을 잡는 데 있어서 잘못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 우리 기술은 내가 공략하기 위해서 단기 수익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내려와야 된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되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가지긴 하지만 조금 더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해지겠죠. 지금 물론 들어가셔도 돼요.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셔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분할 매수로 여러 번 나눠 담아라. 그래야 우리가 조금 더 심리적으로 안정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짧게 보더라도 10% 20% 정도 많이 먹어야 그 정도잖아요. 근데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적어도 몇 년이라는 시간 동안 적어도 보유를 한다라고 했을 때 장기적 투자가 가능한 종목이에요. 그만큼 장기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두산에너빌리티를 들고 있어갖고 최근에 하락이 좀 겁났다. 지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두 개의 종목을 이렇게 안내를 드렸는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저는 제가 보더라도 지금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전략을 잡고 한번 같이 공략을 해보고 싶은 의향이 있으신 분들 자, 지금 바로 함께 하시는 방으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체코 원전 수주 기대감에 오늘 원전주들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무 종목이나 잡을 수는 없겠죠. 오늘 우리기술과 두산에너빌리티 두 종목 중에 두산에너빌리티를 1라운드의 승자로 꼽아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기술은 몸집이 가볍고 시가총액이 작아서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지금 눌릴 때까지 어느 정도 충분히 기다려주시는 게 필요한 시점이고요. 오늘 뽑아주신 두산에너빌리티 52주 신고가가 오늘 경신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들어가기에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덩치가 큰 종목인 만큼 그 추세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계속해서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최근에 상승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내려와서 잡으실수록 물론 유리합니다. 이렇게 직접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들까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함께하는 방에 오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다 풀어드리지 못하는 정보들까지 다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저희가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전략 세우기 좀 어렵다. 나도 오늘 원전주 관심 있는데 어떤 종목을 좀 잡아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함께하는 방에 오시면 수익률로까지
시장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들, 전략들 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저희가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저희 수익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 원전 관련주에서도 저희가 많이 드렸었고 가스 관련주, 동해가스 관련해서도 저희 넥스틸, DK락 60% 넘는 수익률, 여기에 28% 넘는 수익률 각각 드렸었고요. 저희 원탑 종목으로 HB 테크놀로지 받아가신 분들 짧은 기간에 11% 수익률 받아가셨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원탑 종목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원탑 종목 인성정보 드렸을 때는 7%, 콜마홀딩스도 역시나 원탑 종목이었습니다. 12% 넘는 수익률 저희 함께하는 방에 있으신 분들 모두 챙겨가셨습니다. 나도 오늘 어떤 종목을 좀 챙겨봐야 될지 궁금하다. 시장이 오락가락하고 관망세가 짙어서 오르는 종목은 많다고 하는데 내 계좌는 수익이 찍히지 않고 있다라고 고민이신 분들 지금 바로 함께하는 방에 와주시면요. 실시간으로 고민도 나눠보실 수가 있고 정말 잘 갈 수 있는 원탑 종목 오늘도 역시나 무료로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해 주셔서 모든 종목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2라운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는 저희가 반도체 관련주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HB 테크놀로지 그리고 필옵틱스 이렇게 두 종목 준비를 했는데요. AI 열풍을 타고 유리 기판이 반도체 관련주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플라스틱을 사용했다고 하죠. 하지만 그 표면이 매끄럽지 못하고 또 열에도 약하다 보니까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거를 표면이 매끈하면서 열에도 강한 유리 기판이 대신해 줄 수 있다. 여기에 또 초미세 반도체 회로를 얹게 해도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유리 기판이 계속 부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삼성, SK 모두 좀 이 사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직접 또 그 사업 현장을 찾았다라는 소문들도 또 전해지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기 사업장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직접 찾았다. 그리고 또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미국 출장 기간 동안 이 자회사인 앱솔릭스 글라스 현장을 직접 찾았다고 할 정도로 이 회장 라인들도 이 유리기판의 중요성을 이 선점을 빨리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때문에 지금 관련주들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HB 테크놀로지 역시 52주 신고가 기록하면서 현재 23% 넘게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필옵틱스도 지금 10% 가까운 상승률 강하게 보이고 있는데 오늘 이 두 종목 중에는 어떤 종목을 좀 꼽아주셨을까요? 일단 제 기준에서는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이제 필옵틱스가 조금 더 낫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근데 필옵틱스. 만약에 제가 실질적으로 혼자서 만약에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네. HB 테크놀로지가 좋아요.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제 어느 네. 정도로 뭘 기준으로 둘 수 있느냐, 내가 대응을 하느냐 못 하느냐 차이예요. 대응을 할 수 있으면 HB 테크놀로지도 너무 좋은 종목이지만 맞습니다. 좀 어느 정도 대응이 어렵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잡아주신 전략으로 진입을 하기에는 또 필옵틱스가 좋다고 그렇죠. 보시는 거죠? 왜냐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대장주는 대장주다운 움직임이 있어요. 힘도 있고 그만큼 특히나 오늘 유리기판이 또 급부상하고 있는데 그만큼 HB 테크놀로지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차트를 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먼저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게 낫겠네요. 자, 지금의 시점에서 이 HB 테크놀로지는요, 여러분들이 진입하려고 했던 그 시점 자체도 굉장히 어려웠던 구간이에요. 어디냐? 바로 이때죠. 이 차트상으로 바로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진입을 했었을 건데, 자, 진입을 하니까 어때요? 누가 봐도 이때 당시에 강하게 또 치고 올라오는 양궁들도 있으니까 돌파 매매하기에 딱 좋죠. 아마 물렸던 사람들도 이때 있었을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종목이요, 어떻게 됐어요? 반도체도 조정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반도체도 깊게 조정이 나와서 어떻게 됐어요? 25%가 빠졌어요. 25%가 빠졌던 종목이요, 어느 정도 다시 이렇게 올라오니까 신고가를 또 다시 갔어요. 요즘의 시장 너무 어렵죠. 자, 특히나 요즘 움직임이 여러분들을 다 떼어놓고 이제 포기해야겠다고 할 때쯤이면 다시 스물스물 올라가요. 자, 그런 것처럼 HB 테크놀로지도 움직임이 여러분들한테 쉽게 난 너희한테 수익 쉽게 안 줄 거야 라고 하는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략하시기에는 사실상 굉장히 까다롭다. 특히나 지금같이 어떻게 보면은 반대예요. 지금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려면 지금 들어가야 돼요. 지금 이렇게 끼를 보여주는 종목들은 지금 들어가서 짧게 수익을 보고 단타로 수익을 보고 나와야 되는 종목들인 겁니다. 지금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고 있을 때도 지금 들어가도 단타로 수익을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요즘엔 그래요. 요즘의 시장이요,
내가 어느 정도 차트를 좀 보면서 이때 이제 슬슬 올라갈 때 좀 타이밍이 왔어요. 네. 이제 막 돌파도 나올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들어가잖아요. 아, 눌립니다. 약 올려요. 요즘에 시장이 너무 이 머리 어느 정도 이제 좀 다 올라오다 보니까 이 수급 주체들도요 머리를 씁니다. 네. 다 잡을 때쯤이면 뚝 떨어뜨려요. 그래서 바로 방금 전에 차트가 나왔던 그 하락 구간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이 나왔으면 다시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지금 이런 종목들은요 여러분들이 못 잡게끔 고점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들어오기가 어렵게끔 만들어 놓는 거죠. 자, 근데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추가적 상승이 나온다. 대신에 한 번에 다 상승을 보여주진 않아요. 자, 거기에 또 따라붙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짧게 올려주고 끝낼 겁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거기 들어가서 단타로 빠르게 수익 내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HB 테크놀로지도 단타적 관점으로는 들어가도 된다. 하지만 손절은 확실하게 해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두 번째 이제 필옵틱스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선택했던 거죠. 자, 이런 종목들이 왜 낫냐? 여유롭기 때문이에요. 움직임도 여유롭고 어느 정도 하락폭도 좀 보이고 대응도 할 수 있고 내가 좀 시간적인 부분이 가능하면 아까처럼 이제 HB 테크놀로지를 보면 되지만 내가 하루 종일 주식창을 들여다보고 있지 못해요. 바빠요. 하지만 어느 정도 중간중간 대응은 할 수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 공략하기 좋은 종목이죠. 필옵틱스. 이 종목도요. 힘은 굉장히 강한 종목이에요. 보시면 한번 들어올릴 때 막 30-40% 그냥 들어 올립니다. 자, 지금도 보시면 어느 정도 떨어졌다가 지지 구간에서 받쳐주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자, 최근에 올라오던 구간이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21선, 즉 생명선이죠. 최근에 이 생명선을 다시 재돌파해주면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지금 바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항상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고 바로 추팅 나올 것처럼 만들어주는 종목들은 일단 조심해라 라고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종목도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조금 더 눌리는 시점을 기다려 보시거나 혹은 어느 정도 이 눌림이 확실하게 왔을 때 그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 들어가도 돼요. 이 종목도. 지금 들어가도 되지만 만약에 내가 눌릴 때까지 기다리기 싫다 한다면은 지금 들어가시되 적어도 4-5번은 내가 총 비중에서 나눠 담을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겠죠. 자,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두 종목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의 반도체 시장 조금 더 기대감이 들어올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원탑 종목도 반도체의 일부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AI와 반도체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궁금하시죠? 잠시 뒤에 원탑 종목 공개해 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AI 열풍을 타고 반도체, 유리 기판까지 급부상하고 있는 요즘 시장입니다. 오늘 강하게 들어올리긴 했지만요. HB 테크놀로지, 필옵틱스 두 종목 모두 좀 살펴주셨는데 HB 테크놀로지는 아무래도 움직임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골라주신 필옵틱스 경우에는 움직임도 여유롭습니다. 여기에 힘은 굉장히 강해서 한번 올라갈 때 크게 상승하는 종목이니까요. 전략 좀 잘 잡아서 진입하신다면 더더욱 좀 빠르고 강력한 수익까지 좀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전략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함께하는 방으로 QR 스캔하셔서 들어와 주시면요. 직접 전략과 타점까지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함께하는 방에 오시면요. 이런 접근법까지 다 알려드리니까요. 방송 중에 미처 다 풀어드리지 못하는 정보들까지 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에 저희 오늘도 교육이 준비가 되어 있죠. 교육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도체와 함께 잘 움직일 수 있는 테마 교육까지 준비를 해주셨고 관심 종목도 저희가 이어서 살펴볼 예정이니까요.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타점까지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받아가신 분들 실제로 수익도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 지난달에만 도합 수익률 100% 넘는 수익률 받아가신 분들 저희 함께하는 방에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빅스 대표님께서 STX 그린로지스 잡아주셨어요. 저희 6월 21일에 진입했는데 1차로 25일에 4거래일 만에 저희 25% 수익률 가져가셨고 28일에 저희 일주일 만이죠. 60% 넘는 수익률을 한 종목에서만 받아가셨습니다. 장중에 순간 포착 종목으로 잡아드린 옵투스 제약도 역시나 저희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나서 20% 가까운 수익률, 18.71% 수익률 받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방송 중에 저희가 매번 풀어드리지 못하는 종목들, 전략들 그때그때 좀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 이게 수익으로 바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종목들까지 무료로 전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아래 QR 간단하게 스캔하셔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 우리 대표님과 함께 교육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AI 굉장히 중요하죠. 앞으로 산업적인 발전에 있어서 AI는 필수적인 이 시스템이 될 겁니다. 자, 근데 AI가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뒤따라와줘야 되는 게 있죠. 바로 반도체. 자, AI나 반도체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공통점이 딱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열이 발생이 되고 그 열을 식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AI가 부상이 되면 부상이 될수록 따라오는 게 액침 냉각이죠. 이 말 그대로 액침 냉각. 우리가 기존에는 공냉식이라는 시스템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공냉식이라는 시스템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 공냉식이 뭐냐면 말 그대로 특별한 쿨러를 이용해서 이 공기의 마찰력으로 열을 식혀주거나 혹은 자연 중에 있는 공기를 통해서 열을 식혀주는 이 시스템을 공냉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반대로 이젠 이 액침 냉각, 수냉식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공냉식과 수냉식의 차이. 일반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컴퓨터 본체 안에서도 공냉식 PC가 있고 수냉식 PC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차이점을 알아야 되고 왜 이게 이렇게 주목이 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AI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 미래 데이터 센터의 냉각 시스템으로 꼽히는 시스템이 바로 액침 냉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증가하는 데이터 센터들로 인해서 서버 가동과 냉각 전력 수요를 위한 도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어디에서요? 반도체 기업과 AI 기업에서. 이 둘 다 이제 액침 냉각에 이렇게 딱 지켜보고 있고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액침 냉각은 뭐냐면 데이터 서버와 배터리 등을 비전도성 냉각기에 직접 담가서 열을 흡수하는 기술이에요. 자, 그냥 물을 넣는 게 아닙니다. 그냥 물 넣으면 다 망가져요. 자, 특별한 비전도성 냉각유에 담가서 열을 식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수냉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기존에는 공냉식과 비교해서 냉각 효율이 더 높고요. 이 전력 소비가 적은 것이 특징이에요. 자, 이 액침 냉각의 시장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도 많이 나오고 있네요. 지금 화면에 또 저걸 또 틀어주시네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그 물을 계속 식힌 다음에 그 물을 계속 돌리는 겁니다. 돌려가지고 이 열을 공냉식보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식혀주는 거죠. 바로 반도체와 AI에 대한 이 서버들을요. 자, 보면 이 시장 전망을 알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요 1조 미만이었던 시장이었어요. 1조 미만입니다. 근데 이게 연에 20% 30%씩 꾸준하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2040년도에는 이 시장이 어떻게 돼요? 자, 40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무려 딱 보더라도 400% 이상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액침 냉각이라는 시장 자체에 있어서 이 기업들은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액침 냉각 1위 기업 바로 서브머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서브머라는 기업이 인텔과
될 슈퍼마이크로도 같이 협력을 하고 있을 뿐더러 그 뒤에 젠슨왕의 엔비디아와 머스크의 이 AI 기업까지 같이 협력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들어봤던 인텔, 델, 슈퍼마이크로 뭐 이런 기업들 무슨 기업들이에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빅테크 기업들이에요. 그 기업들은 지금 액침 냉각에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역시나 이 액침 냉각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같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GST라는 종목이에요. 이거 흔히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자면요, 가스통이라는 종목입니다. 가스통. 굉장히 웃긴 종목이죠. 이름조차도. 자, 이 가스통이라는 종목은요, 자, 추세가 어때요? 상승 추세로 잘 이어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을 이어나가기 위한 재료가 있어야겠죠. 이 종목은요, 기존 공랭식을 대체하는 액침 냉각 관련 신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부각이 되면서 이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액침 냉각 관련주 중에서는 손꼽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지금 움직임을 본다면. 근데 최근에 이 상승을 어느 정도 조정이 이어지게 됐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증자를 통한 권리락도 한번 발생이 됐었고요. 그 이후에도 추가적인 하락이 있었지만 자, 오늘의 양봉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자, 이 오늘의 양봉은 어떤 구간일까요? 바로 이 21선, 생명선을 재돌파하냐 못하냐의 이 기로에 갈린 종목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21선을 재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봤을 때 우리가 단기 수익 관점으로 접근을 하기에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종목 충분히 공략할 타점이 나온다면 제가 아낌없이 드릴 수도 있겠죠. 자, 이 종목도 역시나 어디서 함께 하시는 방에서 제가 자리가 온다면 전략을 드릴 거고, 자,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한중 NCS죠. 이 차트는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최근 스펙과 합병을 해가지고 상장을 한 종목이다 보니까 최근의 기록들로 봤을 때는 신규 상장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갑자기 말이 꼬여가지고 더듬더듬했는데, 자, 최근의 움직임들을 보면 이때 당시에 처음 상장을 했던 종목으로서 기존엔 초기에는 어느 정도 하락 좀 나왔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 구간에서 지금 뭐가 나와요? 지지가 연결이 됩니다. 지지가 형성이 됐죠. 자, 어느 정도 지지가 형성이 됐으면 어느 정도 반등도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당연하죠. 자,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반등도 나왔어요. 자, 우리가 지금 차트를 굉장히 길게 보고 있지만 사실상 움직이는 흐름들은 신규 상장주의 흐름이다 라고 보시면 좋고요. 이때 당시에 어느 정도 또 한 번의 이 해당 구간에서 고점에서 지지가 나온다면 어떻게 돼요? 다시 고점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중 NCS는요, 전기에너지의 충방전으로 발생한 열량을 냉각하고 제어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순행식 냉각 시스템을 개발을 했어요. 자, 직접적으로 이 액침 냉각과 관련이 있는 기업 중에 하나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 액침 냉각으로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 대비했을 때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큰 상승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꾸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종목입니다. 3S라는 종목인데요. 이 3S, 이렇게 대단한 종목이었어요. 여러분들 아마 저를 작년 혹은 재작년 때부터 아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종목 굉장히 유명하죠. 제가 이 종목을 저점에서부터 잡아가지고 적금주로 여러분들께 드렸던 종목이에요. 적금주. 그때 당시에 100% 수익률 거의 주시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2,500원 부근에서 드렸었어요. 이 함께 하시는 방에서. 근데 그때 당시에 종목을 보면 이 차트 흐름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 종목은 적어도 1년 정도로 여유롭게 끌고 갔을 때 100%의 수익은 거의 기정사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정도로 굉장히 제가 자신 있게 밀고 갔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지금 액침 냉각으로도 부각이 되고 있지만 원래 반도체 웨이퍼 캐리어 박스를 생산하는 기업이었어요. 근데 이 반도체 웨이퍼 캐리어 박스를 생산하는 기업이요, 전 세계에서 4곳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기업은 우리나라 국내에서 유일한 기업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반도체가 부각이 됐을 때도 이 종목 꼭 갖고 있어라라고 할 정도로 제가 강하게 얘기했던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이 여러분 2023년도 이때 당시에 바닥에서 하락이 나왔을 때 제가 들었던 종목이에요. 제가 일부러 원래 1년짜리 차트만 갖고 오는데 좀 더 길게 갖고 왔습니다. 우리가 공략했던 그 시점부터. 이 종목 저희가 1년 정도를 보고 적금으로 가져가라 그랬는데 생각보다 빨리 움직여가지고 6개월 만에 적금이 만기 해지됐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목표가를 5,000원 부근까지 드렸는데 정확하게 2023년도 말쯤 그리고 24년도 초에 적금이 만기가 됐습니다.
거의 5,000원 부근까지 올라갔죠. 이때 당시에 수익률로 봤을 때는 거의 95% 내지 100% 가까운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재료는 반도체 웨이퍼 캐리어 박스 하나만 보고 들어갔지만 이 종목의 주가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다시 2,500원에 있어요. 다시 2,500원에 있는데요. 이번엔 재료가 하나 또 붙었습니다. 어떤 재료가 붙었어요? 냉동공조용 설비 제작 전문업체 LG전자와 삼성전자 등의 이 액침 냉각에 관련되어 있는 재료를 납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재료도 좋다라는 얘기겠죠. 자, 이 종목은 저는 자리가 온다면 다시 공략할 의사 있습니다. 다시 드릴 의사가 있어요. 적금주, 제 아마 이 팍스 방송에서 나오면서 처음으로 적금주를 드렸는데 가장 크게 흥행한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자, 이 종목 그때 당시 함께 하시는 방에서 있었던 분들의 대화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밤에 라이브 방송을 해가지고 함께 하시는 방에서 3S를 드렸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달밤에 운동하면서 듣고 계시던 분이 수익을 내가지고 그때 당시에 목표가를 거의 찍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도 있습니다. 자, 제가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얘기했죠. 6개월 만에 적금 해지 수익률 100%라고 언급을 했던 만큼 자, 이런 종목들 우리가 이제 볼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원탑 종목이 나올 겁니다. 더 좋은 종목이겠죠. 자, 이 원탑 종목은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는 방에 오시는 방법 한번 듣고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액침 냉각 관련 테마에서 교육과 관심 종목까지 다뤄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반도체 시장이 계속 성장하면서 또 데이터 센터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액침 냉각 관련주들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총 3가지 관심 종목, GST, 한중 NCS, 3S 다뤄주셨는데요. 세 종목 모두 액침 냉각 관련 종목이면서 수익도 정말 지금 구간에서 많이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입니다. 특별히 3S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함께하는 방에서 대표님과 함께 수익 보신 분들 많거든요. 100% 가까운 적금과 같은 수익까지 가져가셨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내가 어떤 전략으로 잡아가야 될지 오늘 액침 냉각 관련 종목들까지 잡아가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아래 QR 간단하게 스캔하셔서 정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과 전략까지 모두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주식나방의 메인 히든 종목인 원탑 종목까지 이제 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종목명과 대응 전략은 방송 중에 시간 관계상 다 풀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방송 이후에 라이브 방송 통해서 풀어드릴 예정이니까요. 받아보실 분들 지금 바로 QR 스캔하셔서 함께하는 방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원탑 종목 정말 잘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잡아와 주셨는데요.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종목, 빨리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 전에 우리가 무슨 기업인지는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기업 분석부터 간단하게 해드리자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정의 핵심 공정, 여기에 필요한 환경 제어 시스템을 제조를 하는 기업입니다. 반도체 기업이 아닌가요? 액침 냉각 기업이 아닌가요? 자, 이제부터가 본론이에요. 그러니까 초정밀 온습도 제어를 하는 THC라는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자, 여기에 더불어서 펜 필터 유닛과 초정밀 항온기 같은 대표적인 상품들도 같이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도 THC라는 초정밀 온습도 제어 장비를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에요. 그만큼 타국에서 유명한 재료들, 이 기술들을 국내에 들여와서 국내에서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재료라는 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재료를 봤으니까 우리가 이제 차트를 봐야겠죠. 이 종목의 차트, 이 종목은요, 이제 태어난 지 1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8개월 차예요. 8개월 차의 종목인데 이 종목의 차트, 굉장히 단순해요. 이 종목은 상장했을 때 저점, 자, 그리고 어느 정도 하락이 좀 나왔을 때 저점, 그리고 횡보를 하다 만들어주는 저점, 이 세 가지를 그려주는 지지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지가 잘 받쳐 있으면 반등도 나온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때 지지가 강하게 받쳐주니까 어떻게 돼요? 수급이 동반된 장대 양봉이 한번 형성이 됩니다. 자, 이 장대 양봉은 항상 기준봉으로 두시는 게 좋아요. 이 기준봉을 기점으로 어떻게 돼요? 지지가 다시 생겨났어요. 해당 구간에서. 자, 지지가 생겨나면서 다시 1차적 상승이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는요, 추세가 횡보 추세였지만 저항대를 강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어느 정도 그 저항대가 지지대의 역할로 바뀌었을 때 이 구간에서는 상승 추세의 전환 가능성이 있어요. 즉, 추세가 변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상승 추세의 유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자, 잡으려면 지금 잡아야 된다.
또 나중에 여러분들 어디서 잡아요? 저기 올라갔을 때 다시 18,000원 갔을 때 그때 잡아가지고 또 어떻게 돼요? 이렇게 또 눌린다. 자, 그때 고생하지 마시고 지금 차라리 어느 정도 눌려 있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의 자세한 전략, 종목명은 제가 여기서 안 알려드리고 함께 하시는 방에 오셨을 때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 원탑 종목까지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8개월 된 신생 종목이고요. 눌려있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 오늘 반도체 관련주에서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정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 이 종목 잡아가셔야겠죠? 나도 이 원탑 종목 오늘 종목명과 그 대응 전략, 타점들까지 세세하게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아래 QR 간단하게 스캔하셔서 함께하는 방에 오시면요. 저희가 전략까지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셔도 잡아갈 수 있는 전략들까지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셔서 함께하는 방에서 라이브 방송 통해서 정보 모두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